네, 강남인강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이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의 면접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요, 수시 모집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전형 요소인데, 이 면접을 처음부터 좀 잘 준비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이제 학생부로 서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종 면접을 통해서 학부를 이제 가리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면접은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든 1단계 뭐 통과가 이제 학생부 서류이다 보니까 학생부 준비를 먼저 하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면접을 통하지 않고는 최종 합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된 대학의 모집 요강이나 또는 학생부의 종합 전형에 관련되는 가이드 자료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좀 얼마나 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례는요, 수시 전형 유형별로 뭐 면접의 방법들을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고요. 또 교과 전형에도 면접이 활용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많지는 않지만 또 일괄 합산으로 면접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 학생부를 통해서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 최종 면접으로 학부를 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대학들의 면접 전형에 뭐 대부분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면접 전형을 이제 문항들을 보면 주로 이제 서류 기반의 문항들이 좀 있고요. 또 제시문 기반의 문항들로 선발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죠. 그 예시들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면접을 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면접이란 뭘까? 요거를 제가 이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이제 AI를 활용한 뭐 이런 그 학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업무라든지 뭐 등등의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챗GPT에게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면서 2026학년도에 수시 모집 전형이 있는데 그게 사용되는 면접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는데 이 면접에 대한 전형 요소를 좀 정의를 해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면접이란 대학이 지원자를 직접 만나서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 요소이다. 굉장합니다. 두 번째,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역량을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료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잘 쓰여지는 내용들을 잘 정리한 느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즉시 이런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굉장히 내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요, 서울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서 면접은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지 봤더니 국어 대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면접, 서로 대면하여 만나봄. 두 번째, 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시험. 그죠? 흔히 필기시험 후에 최종으로 심사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제가 왜 다 아는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내려보고 얘기를 하냐면, 면접이란 건 사실은 일방적인 면접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면접이라는 것은 이제 상호작용,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상황에서 수험자 선발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종의 관계가 좀 필요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면접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 대학에서 또는 모집 단위 또는 내가 이제 전형하는 그 전형 방법, 전형 요소에서 면접이 어떤 질문으로 오는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일부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옵니다만 그냥
비대면 영상으로 면접 답변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질문을 잘 캐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답변을 좀 준비를 해서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같이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답변을 잘 해나가야 된다. 뭐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료 준비하면서 면접 전형이 우리 이제 수시 모집의 선발 인원 전체가 27만 5,848명인데 이 중에서 보니까 대략 5,600명 정도 5만 6천 명 정도 선발에 면접이 전형 요소로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27만 명 중에서 대략 한 21.4%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면접 전형 면접 요소가 전형에서 꼭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1.4%가 뭐 많은가요? 적은가요? 이런 걸 떠나서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주요 대학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압축해 보면 이제 결국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의 종합 전형으로 쓰이는 최종 합불은 면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면접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느냐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시 모집의 면접 전형의 거의 전부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일부 면접이 활용이 됩니다. 보시는 대로요. 가천대, 경인교대, 명지대, 서울교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교대와 수도권 또 인서울에 있는 가천대, 명지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보시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학생부 교과로 100%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 반영을 하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으로 일단 선발되고 난 다음에는 면접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명지대도 보면 1단계 학생부 교과로 100% 오버횟수를 선발해 놓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 반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이 다르잖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외형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데 외형에서 일단 가천대 면접 50, 명지대 면접 30 이러면 가천대가 일단 좀 많이 좀 들어가는구나라고 보는 게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경인교대하고 서울교대 봤더니 면접의 비중은 외형 반영 비율은 크게 높지 않잖아요. 하지만 맨 오른쪽에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면접의 비중 자체는 합불 당락을 좌우하나 하는 정도의 물음표도 찍힐만 합니다. 어쨌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을 반영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보시는 대로요. 대부분의 인서울 또 수도권 뭐 있는 대학들이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2단계에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장의 장표를 통해서 쭉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중간에 보시면 세 번째 건국대 나오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1단계 3배수 서류 100%. 이 서류는 무조건 학생부입니다. 지금은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 선생님께서 주신 추천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류라는 것은 무조건 학생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류를 1단계 3배수를 모아놓고 그다음 뭐 하느냐? 면접을 보죠. 면접을 30% 반영을 해서 1단계 70%하고 일괄 합산해서 선발한다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스탠더드예요.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단계 3배수 정도, 물론 5배수까지도 가긴 하지만 대략 학생부로 100% 선발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30% 반영하는 게 이런 게 7대3 정도가 거의 스탠더드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대학마다 앞에서도 봐봤지만 어떤 면접 50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40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2단계에서 반영 비중이 외형으로는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빨갛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색자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빨간 색자로. 보시면 가천대는 가천의학학은 수능 최저 반영해요. 가톨릭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 뭐 잠재능 면접 전형들 다 이렇게 있지만 여기 보면 학교장 추천이네요. 맨 오른쪽에 면접 30도 들어가지만 의예약학은 네, 수능 최저 기준에 들어가죠. 또 다섯 번째 보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의예하고 약학은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면접이 당락을 좌우해요. 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데도 있다. 주로 어디요? 네, 의예, 약학. 이런 정도는 면접을 잘 준비하시면서도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가
면접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도 필요한 건 의학학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려대는 면접 40이고요. 광운대도 면접 40을 2단계 쓰네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도 면접 40으로 비중이 좀 높다. 자, 두 번째 장표 보시면은요. 동덕여대는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무려 60%입니다. 그죠? 야,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 서울교대도 면접 50이고 서울대는 디자인의 모집단이 요건 이제 예능이잖아요. 미술인데 여기는 면접 및 구술고사 100%로 2단계에서 선발하는 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 시립대도 면접이 50이고요. 서울여대도 50이고 성신여대도 면접이 4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단계에서 주로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인데 면접이 40, 50, 60 100%까지 면접으로 선발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시면 동덕여대도 약학은 수능 최저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직윤도 수능 반영을, 최저 기준 반영을 한다. 이렇게 서울대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수능 최저 기준 반영 안 하잖아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은 2단계에 1단계 성적과 함께 일괄합산하는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 장으로 가보면, 자, 예시 세 번째인데 보시면 여기도 역시 세종대에서부터 인하대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대도 의학학은 수능 최저 있죠. 자,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없이 2단계에서 면접 반영하는데 면접 40, 세종대, 숙명대, 그 다음에 연세대도 면접 40 반영하네요. 숭실대는 면접 50으로 좀 높은 편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성적 70%, 2단계 면접 30% 이렇게 해서 일괄합산 반영하고요. 인하대도 보시면 역시 의대는 1단계 3배수로 이렇게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으로만 선발이 가능한 붙을 수 있는 데도 있다. 의외지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표인데요. 여기도 보면 중앙대는 의대가 1단계에서 5배수를 또 선발하네요. 시혜유융합형 인재에서. 그죠? 근데 수능 최저 없어요. 뭐가 중요하죠? 면접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어요. 의학학을 제외하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말씀드렸던 면접 요소가 대부분은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정리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요. 일부 의학학을 제외하고. 면접이 최종 합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단계 통과도 중요하지만 면접이 최종 합부를 가린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 이제 전형 방법 중에서 일괄 합산하고 단계별을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괄 합산이라고 하면 전형 요소를 다 합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반영하는 게 주로 이제 교과, 면접이잖아요. 두 개를 합산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부 교과목인데 왜 일괄 합산으로 하느냐. 이제 한 개 전형 요소이지만 100%로 반영하니까 일괄 합산에서 넣어봤는데, 자, 이게 이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뒤에 이제 단계별이 있는데 단계별에 비해서 일괄 합산은 뭐 두 개 전형 요소를 이렇게 합산해서 이제 경희교대 같은 경우도 면접 30이 있잖아요. 이제 가톨릭대는 어떻든 의예과는 면접 인적성 면접이 있어요. 근데 합불 자료로만 쓰이잖아요. 우측에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근데 아래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보이세요? 네, 패스 오 페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의 면접은 가톨릭대 의예처럼 합불을 가르는 인적성 면접도 있고 경희교대처럼 외형으로 면접 3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경희교대 같은 경우는 패스 오 페일이잖아요. 자, 면접의 평가 방법이 비대면 영상 업로드 형식으로 대학 자체 개발 면접 문항을 활용해서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교직 인적성 및 인성 및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 인적성 및 교직 적성의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들 보면 대부분 아실 것 같죠? 문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라. 아까 제가 문제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에 맞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이외에 이제 참신성, 현실성, 응용성이 있고요. 교육 및 교직 태도에 대한, 교직에 대한 태도 이해,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학문 소양 등등이 있어요. 자, 평가 방법 및 점수, 우측 아래에 가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패스 300점이고요. 페일은 0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냥
대부분은 300점 받고 패스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영상 비대면 영상을 이제 업로드 시켰는데 보니까 이 학생은 초등교사로서의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페일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인적성 면접에서 의대 인적성 면접에서도 패스냐 페일이냐 또는 교대에서도 패스냐 페일이냐를 면접으로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 반영 비율이 30%다 그러면 300점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구분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300점을 대부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또 평가 항목이 뭔지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당부드리는 말씀드리기도 한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결국 면접 준비를 그냥 뭐 학원이 되거나 아니면 인강이 되거나 뭐 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만 너무 맹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기출문제 또는 수시의 모집 요강 등을 통해서 내가 준비할 내용을 정확히 알고 뭐 제가 볼 땐 그러면 학원까지 안 가도 되죠. 인강만 들어도 되는 거죠. 그죠? 인강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얻을 게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목표 대학도 있고 그 목표 대학 안에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강이라든지 또는 기출문제 통해서 반드시 좀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가볼게요. 단계별도 시트를 좀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 자, 단계별은 가천대 직윤을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단계 7배수를 선발해 놓고 2단계 면접을 봐요. 그죠? 면접을 보는데 보면 면접의 내용이 중간에 보시면 평가 자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란색 자로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류 기반 면접인데 학생부에 나오는 인성, 수업 충실도 및 학업 동기, 의사소통 역량 등을 파악하겠다는 거잖아요. 평가 방법도 보면 일반 면접의 학생부 기반의 질문이고요. 뭐 전체 답변 내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다른 각으로 보면 면접이 50%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결정적인 당락의 요소이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교과 성적으로 중요하고 그 교과 성적이 촘촘하잖아요. 굉장히 촘촘하게 막 조밀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은 친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점수 차이가 대부분 많이 안 날 수 있는 면접에서 변별이 되나 이러지만 그래도 결국엔 당락을 가는 결정적인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제가 빨간 박스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전형에 교과 성적 100% 1단계, 2단계 면접을 보면 학생부 기반이긴 한데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포인트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면접 반영하잖아요. 가천대 이제 목표 대학을 두고 있다면 자 그러면 학생부 기반으로 지원학과 계열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 경험과 과정 이런 건 정말 왼쪽에 보는 직윤하고 학종의 전형 면접의 방식은 좀 다르고 거기서 뭘 평가하는지도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 중요한 게 직윤에서는 결국 수업이라는 건 학업 역량이잖아요. 결국엔 뭐 지원이라든지 계열이라든지 이런 진로와 관련되는 뭐 학과 관련되는 전공과 관련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학업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과 전형에서 특히 가천대 직윤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한데 그걸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 뭐 이런 정도로 확인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예시 문항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단계별 전형에서 시립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이런 전형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면접 50, 뭐 인적성 30, 또 제시문 기반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기본은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봤던 교과 전형하고 달리 종합 전형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 면접이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서류 기반의 면접이고요. 두 번째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시립대에서 가져온 자료 보면 면접평가는 모집 단위별로 주로 학과나 전공이나 뭐 이러겠죠. 자, 면접위원이 2명이고요. 우리 한 사람, 수험생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을 중심으로 지원자 종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적 윤리의식, 뭐 제출 서류의 진실성 등을 약 12분 내외로 인터뷰를 통해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제출한 서류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뭐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겠죠. 제시문 기반 면접은
성균관대에 성균인재하고 과학인재 여기 두 개 보면 이제 과학인재 걸 가져와 봤는데 과학인재는 제시문 기반의 수학과 교과형 면접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 실력하고 과학 실력을 지금 보면 해당 교과에 여기 이제 교과서겠죠. 그죠? 교과서예요. 교과서의 명까지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수학이면 수학과 수학 1, 2의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에서 나온다는 거죠. 뭐가? 제시문 기반의 면접에 질문들이 그런 문항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학, 통합과학, 물화생의 각 1, 2겠죠. 요게 출제 범위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교과에 대한 지식들을 제시문의 형태대로 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기반은 어떻든 간에 학생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올지를 좀 그 해당 목표 대학의 전형 유형의 평가 항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시문 기반 면접은 조금 더 다른 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명확한 출제 범위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 대학별로 면접의 평가 내용들 예시들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과 또 학생부 종합전형 주로 이제 면접이 있는 게 학종이니까 가이드, 그 다음에 선행학습 및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3월 정도에 발표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하면 좋다. 근데 우선 이제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 보면 자, 의과대학 제외하고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원자 우리 수험생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의 면접 유연이 10분 동안 한다라고 돼 있죠. 의대는 좀 달라요. 의대는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 평가하는데 상황 또는 제시문 뭐 이런 기반 면접을 서류 기반 면접하고 복수의 면접실, 그러니까 MMI겠죠, 그죠? MMI 미니 멀티플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면접실을 통해 가지고 60분 동안 진행하니까 시간이 이제 전혀 다르죠. 6배 정도 많은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의대 제외하면 요거는 서류 기반 면접. 뭐가 중요해요? 학생부를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챙겨놔야 되고, 두 번째 그 학생부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좀 만들어서 좀 잘 준비를 하고 해나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한번 가볼게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서울대학에서는 이제 지균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라고, 지역균형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이라고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뭐 형식은 지원자, 우리 수험생 1명 대상으로 해서 복수의 면접위원회 실시를 하는데 어떻든 제출 서류를 참고해서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문제 정도는 아마 학생부에서 나오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는 건 대부분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서울대학은 좀 독특하죠. 공동 출제 문항이라고 해서 그 문항을 활용해서 선발하는 면접을 치르는 모집 단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모집 단위가 또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은 모집 단위가 있어요. 활용하는 모집 단위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 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서 모집 단위가 쭉 있죠.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부 한번 볼까요? 생명과학부,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기출문제나 뭐 예시 문항도 있지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생명과학 관련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왜? 이 모집 단위가 생명과학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45분 동안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면접 시간은 15분이에요. 이거는 뭐 딱 봐도 45분 시간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좀 빡시지 않나요?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기출문제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데 생명과학이라는 교과, 그죠? 교과, 그 과목 안에서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기초 지식이라든지 또는 심화 지식이라든지 그런 교과 지식이 없으면 이 해당의 문제들 풀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면접의 준비는 사실은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교과 지식이 기반이 돼야 되는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 모집 단위라든지 전공과 관련되는 그 교과에 대해서 공부를 좀 준비를 해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탄탄한 교과 지식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 줄에 보시면 평가 내용이라고 있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교육과정상의 어떻든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단편 지식이나 단순 정답 뭐 이렇게 단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거는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얘기했는데 처음에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질문하고 답하고 또 그에 추가 질문하고 또 추가 답변하고 이런 게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면접의 핵심이에요. 이게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면접 정의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 그다음에 수험생 우리겠죠. 사이에 얼마만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항상 조금 밝은 태도로 내가 눈빛 교환도 좀 해가면서 면접관과의 아이 컨택, 그다음에 질문의 요지를 굉장히 잘 파악하는 추가 질문의 경우에 더하잖아요. 제시문 읽고 내가 또 질문에 답을 준비해 나갔는데 면접관님이 어떻게 또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다르게 뭐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르게 또 내가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캐치해서 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면접관이 한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잖아요. 핵심을 놓치는 순간 답변은 어떻게 해요? 근데 다른 답변,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해서 면접관이 추가 질문했는데 도통 뭔지 몰라요. 이 뭔 질문을 한 거야? 모르시겠잖아요.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멍하고 이 분위기도 낯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관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또 시간을 좀 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 질문의 요지를 모르고 답변한다는 거는 전혀 질문과 답변의 미스매치잖아요. 이건 결국 좋은 답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미술대학, 그 다음에 일부 의대 약학인데 올해 간호대학은 원래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다가 올해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기출 문제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입시 얘기도 하면서 뭐 우리 오늘 주제가 면접이잖아요. 근데 이 면접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마다 지난해 이제 2025학년도 대학 1학년 올라간 선배들이요. 그다음 올해 우리잖아요. 내년 후배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조금씩 다르게 모집 요강의 전형 방법이라든지 뭐 전형 요소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게 조금 캐치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서울대 간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 내용 방법 보시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나 적인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죠. 시간도 30분 내외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수의과 대학이나 또는 의과 대학이나 또 치의학 대학 있죠. 이런 쪽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간호학에 좀 포커싱을 하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수의에 의에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평가 내용 방법도 보면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인성 평가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수의대 보면 면접실당 10분씩 총 5개 면접실. 아까 MMI 면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니 멀티플 인터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트레이닝이 좀 따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의학학 면접들은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을 별도로 이제 갖기는 하지만 미리 준비를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고대로 한번 가볼게요. 고려대는 수시 면접 평가에 대한 안내 어떻게 하고 시간 얼마나 걸리고 진행하느냐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계열 적합 전형부터 시작해서 쭉 전형이 있는데 준비 시간 계열 적합은 21분 준비 시간 면접 7분이네요. 면접 유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딱 못 박아놨죠. 그죠? 그러면 기출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예시 문항 또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기출문항 통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보고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결부시키면 뭐예요? 여기는? 네, 뭐요? 교과. 이 해당되는 모집단이 전공과 관련되는 교과의 지식을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출제 범위가 있다. 항상 먼저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맨 아래 보시면 약간 팁을 줬는데 계열 적합형 인문계 모집 단위는요. 인문하고 사회하고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전체 좀 구분해 보면 이게 인문대학의 학과나 전공인지 또는 사회과학대학의 학과나 전공인지 이렇게 좀 구분해 볼 필요도 있다. 대면 면접이네요. 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대는 보면 계열적합형 재시문 기반 면접, 서울대하고 비슷하죠. 인적성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실시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의대는 인적성 면접은 준비 시간 없이 그냥 즉답할 수 있도록 상황 제시문.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답변을 구술 면접 답변을 요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면접에 자신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하고 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떻든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계열 적합 전형의 의과대학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간, 면접 시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면접 평가를 아래 표와 같이 대면 면접 방식으로 한다인데 아래 표의 오른쪽 보시면 평가 점수 부여 방법이 있죠. 6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매우 우수 A 플러스에서부터 부적격 F까지 보면 6단계로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면접도 그냥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교과 면접에 이제 패스냐 페일이냐 이런 면접도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대부분은 면접을 이렇게 6점 척도로 평가하는데 평가 요소가 그죠? 평가 요소 항목들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6점 척도와 평가 요소 항목들이 나누어지면 이게 예를 들어서 6점 척도하고 평가 요소가 이제 9개가 있다 그러면 6, 9, 54니까 54단계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의 단계들이 친밀하게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면접 점수도 사실은 그냥 정성평가라고 해서 그냥 패스페이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수화해서 구분된다. 그래야만 선발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척도가 어떻게 나눠지는 것도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요. 평가 요소의 척도들, 내용들이 있네요. 그죠? 보시면 평가 요소가 분석, 적용, 뭐 종합사고력, 면접 태도가 계열 적합성. 고대 얘기입니다. 반영 비율도 있네요. 그죠? 분석력은 20, 적용은 30, 종합적 사고력은 40. 그 다음 면접 태도는 10%의 반영 비율을 해서 6점 척도로 평가한다. 돼 있잖아요. 그죠? 정의라고 돼 있어 어떤 걸 묻는 건지 어떤 능력들을 평가 요소에서 재려고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고려대 보면 아까 면접에 했던 출제 범위 나와 있죠. 재시문 기반 면접은 반드시 출제 범위가 있다 없다? 예, 있다. 예. 그래서 기출문제 통해서 또는 선행학습 영역평가 내용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자, 보시면은 국어, 사회, 수학, 뭐 과학 이렇게 나눠서 인문은 국수사고, 자연은 주로 수학, 과학이네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내가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는 뒷부분의 대비 전략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수시 면접 평가 보시면 요건 좀 참고해야 될 게 이제 의대는 보면 전공 적합성, 종합적 사고력, 인성, 면접 태도가 20, 30, 40, 10 이렇게 평가 요소별로 반영 비율인데요.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분석에 20, 적용에 30, 종합적 사고력에 40, 면접 태도 10. 아까 우리 봤잖아요. 결적합병.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평가 요소와 반영 비중이 다르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보시면 종합적 사고력은 40이 아니라 30이고요. 인성이 40%나 들어가잖아요. 보면 의사로서의 윤리의식하고 가치관, 환자와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얘가 의사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의 잠재 영향도 있지만은 윤리의식이라든지 가치관, 그죠? 공감 능력 이런 게 탄탄하지 않으면 결국엔 의사가 되는데도 장애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표 아래 보시면 MMI 면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로 가볼게요. 연세대는요, 현장 녹화 면접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네, 대면이 아니다. 근데 하지만 지원자가 면접일에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기죠. 답변 준비에 8분, 면접에 5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야 돼요. 왜? 녹화라고 해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라 뭐 특별한 어떤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일정이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면접장에 가야 되는 거하고 똑같다. 다만 대면을 하지 않을 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평가 내용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 국제형, 기획균형, 국제인재 다 있는데 제시문 기반으로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형이라든지 국제인재는 영어 제시문, 영어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 면접이 치르기 힘들다. 면접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표 아래 보시면은
교육과정이 이제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니까 이 교육과정 바탕으로 제시문이나 면접 문항이 출제된다. 교과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아래 또 보시면 자, 줄 그어졌죠. 두 번째, 수리 통계 자료 및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 그죠? 수학이나 또는 과학 관련되는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 및 준비해야 돼. 기출문제 통해서 보면 다 압니다. 그죠? 어느 정도 범위로 나올지. 자, 그 다음에 수시에 또 대면 면접은 활동 우수의 의예과라든지 체육인재는 또 대면 면접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중복적인 특별히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다 화상 면접으로 하는 그 비대면 면접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대면이 아닌 대면 면접도 있다. 전형 유형이라든지 모집단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경희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이제 네오르네상스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근데 여기는 모든 모집 단위가 출제 문항식의 면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문항을 미리 이제 해놓고 이거를 주고 난 다음에 이런 면접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류 확인 면접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명확히 얘기를 해놨죠. 자, 평가 요소는 인성하고 전공 적합성에 걸쳐서 평가 요소 50 이렇게 나눠서 하네요. 근데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 안에도 보면 가치관 및 태도, 의사소통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도 평가 척도가 뭐 가감점을 활용하는 6개 평가 척도지만 이 평가 척도하고 평가 요소하고 만나가지고 점수가 세분화시킬 수 있는 점수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AI한테 물으니까 대학의 인재상도 면접 때 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도 명확합니다. 인성이라는 가치관 및 태도 보면 창학 이념 적합도라고 돼 있잖아요.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이런 것들이 경희대에서 추구하고 경희대에서 하는 인재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맞춰봐야 되겠죠. 그죠? 중요합니다. 자, 건대로 한번 가볼게요. 건대도 제출 서류에 기초한 개별 면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네, 이거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들죠. 예, 서류 기반 면접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KU 자기 추천에서는 보면 면접 시간이 10분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제 구분을 해놨는 거 보면 학부나 학과나 이렇게 모집하는 쪽에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30, 40, 30 이렇게 나눠져 있죠. 평가 항목은 참고해 보시고요. KU 자유전공학부라고 그래서 이 학부가 다르게 이제 다른 학부들하고 다르게 이 학부에서는 뭐냐면 성장 역량이라는 새로운 평가 요소가 앞에 없었죠. 앞에는 학업 진로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빨간 박스에 보시면 성장 역량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주도, 창의적 문제 해결,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죠. 야, 이거 뭐야?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맨 아래 보시면 표 아래 KU 자유전공학부에서 탐구력은 성장 역량 내 각 항목에서 평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 있던 탐구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성장 역량 안에 있는 자기 주도, 창의 문제 해결, 그다음 경험의 다양성 여기에 이런 부분에 탐구력, 학업 역량 이제 그 다른 모집단에서 하는 학업 역량에 탐구력과 관련되는 것들을 이 항목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주도,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의 다양성이 다른 모집 단위의 탐구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유사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이라고 해서 다르게 좀 받아들이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탐구력을 일부 가지고 와서 평가 항목에 또는 평가 요소의 내용들을 판단을 좀 해도 된다라고 해서 다른데 이게 뭐냐라고 조금 혼동되지 않게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내용 같은데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숭실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뭐 평가 절차라든지 방식, 시간, 기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서류 기반 면접이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앞에서 봤던 뭐 전공적합, 인성 및 잠재력의 50대 50 비율도 있고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 또는 이제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이런 걸 통해서 면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반드시 보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덕성여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네요. 평가 항목. 자, 서류 신뢰성, 종합적 사고력, 인성 50, 30, 20 이렇게 돼 있고요. 면접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에 여기는 조금 다른 게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평가 척도에 대한 것을 질문 형태대로 이런 거에 있는가라는 것을 면접관들이 그 입학사정관들이 뭐 서류라든지 또는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캐치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 읽어볼게요. 자, 서류의 신뢰성.
발전 역량과 학업 역량, 서류평가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면접에서 이걸 다시 보란 얘기잖아요. 학교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과정과 성취 정도가 확인되나? 라는 걸 서류 신뢰성을 면접 때 판단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가 이제 수험생으로서 면접자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해야 되는데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날라올 걸 대비해서 내가 준비할 때도 내 준비한 답변에 이걸 캐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동기와 자신감이 긍정적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거를 답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와야만이 실제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내가 한 답변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역으로 좀 추산을 해본 거,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건 어떻든 간에 모의 면접 이런 거 해볼 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접관이 되실 수 있는 분을 모셔놓고 내가 답변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채점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채점을 해봐야만이 그 평가 내용이라든지 평가 항목 또 평가 척도에 대해서 채점을 해봐야만이 내가 어떤 항목에서 부족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두루뭉술하게 받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면접 상황에서 안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가 빠지는지를 그러니까 복수의 면접관들을 이제 모의 면접에서도 두고 그분들의 채점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항목 정도에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 내용이나 척도를 예시를 좀 들어서 구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덕성에 대해서는 보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네요.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이제 빨간 선을 보시면 자, 친인척 포함 부모의 이름이라든지 직장, 직업명 안 된다. 그죠?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다 블라인드 면접이니까 마찬가지긴 한데 실수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면접 점수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일반 인문 자연보다 미술 조형 특기자 전형이 있던데 보니까 미술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는 보면 면접고사 내용이 좀 다르죠. 기본 소양, 작품 수준, 전공 지식, 표현력 이렇게 해서 배점이 있고 합계 450점으로 출제 내용, 평가 내용, 면접 방법 등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내가 이제 예능이나 체능 이런 쪽도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면접이 있으면 이 면접 전형 요소에서는 내가 한 실기라든지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실기와 같이 맞물려서 면접에서 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면접에서 특별히 보는 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좀 준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내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면접에 임해야 될. 왜냐하면 지금 면접을 하려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내가 정해진 그 면접 날, 면접 장소가 있어야만이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나도 알고 질문의 내용 또 이제 면접의 내용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이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네, 앞에서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면 서울대는 ROL이라고 하는 입시 사이트가 있죠. 그죠? 서울대 입시 정보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자, 2025의 면접의 내용들은 아니고 2024학년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빨간 박스 보시면 일반 전형, 아까 봤죠? 일반 전형,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제시문 있고 출제 근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들을 다 해놨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 고려대 보시면 고려대도 있네요. 2025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지라고 해서 고려대 입학자료실 12번에 떠 있네요.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데 대학별로 출제된 기출 문제를 기본 그 문제 그대로 수록을 해놓고 그 문제 출제 근거, 어떤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해설, 채점은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가장 좋은 거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나오는 그 문제들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먼저 보지 말고요. 말씀드렸던 출제 근거 해설 이런 거 보지 말고 문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답변을 써보고 난 다음에 이 출제 근거 해설 채점 기준 그다음 교과서의 출제
내용이겠죠. 출제 범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이 못 풀어보고 시간도 안 되고 말 수도 있지만 그런 상관없이 문제 먼저 보고 내가 답변을 한번 좀 써보고 난 다음에 뭐 쓴다는 게 사실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면접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영상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면접을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답을 먼저 찾지 마라. 문제 보고 답 찾는 것은 굉장히 나한테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남지 않는 그런 방식의 면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다시 좀 더 들어가 보면 지난해 나왔던 인문계 문제. 자, 수시 모집 계열 적합성 전형에 나왔던 면접 구술 문제인데 출제 범위 딱 나와 있죠. 교육과정, 독서, 문학, 동아시아사, 생활과윤리, 교과 과목입니다. 그죠? 교과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과목. 핵심 개념, 용어, 장인정신, 천명, 상무정신, 그 다음에 직업윤리 이렇게 나와 있죠. 명확합니다. 자, 문제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보면 1번 가나 바탕으로 예술의 본질에 대한 르누아르와 윤동주의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 이 뒤에 나오는 거는요. 대부분의 해마다 나오는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문학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앞에 제시문은 해마다 다르겠죠.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제시문이 나오든 간에 그 제시문을 통해서 이런 형식, 문항의 형식이겠죠.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은 앞에 제시문의 그 주제 소재가 바뀌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형식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두 번째도 보면 최후의 나를 평가하시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정신가와 나의 평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평가하시오. 세 번째 보시면 자, 제시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를 종합해서 여기 나오는 이제 주제, 컨셉이겠죠. 주제에 맞춰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면접자, 수험생. 우리 수험생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시고. 이렇게 3개 정도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스탠더드하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주제 막 이렇게 과정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핵심 개념이 바뀔 수 있어도 이런 형식의 질문, 문제의 형식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런 틀에 맞춰서 어떤 소재나 또는 어떤 주제라든지 뭐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로 하는 겁니다.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자, 자연계열도 보시면 지난해 나왔던 문제 중에 수시 모집 계열 적합 전형 문제네요. 화원, 생원, 소투, 지투, 그 다음에 물화생지각원의 수투, 통사네요. 그죠? 핵심 개념은 대칭. 그리고 제시문, 떠오르는 개념 얘기하고 공통 개념 얘기하고 이유 설명해라. 그 다음에 마하고 바의 내용, 문제 1에 대한 내가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 그러니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3번도 문제 1에서 답한 그 개념, 자연현상을 찾고 원리나 그 원인 또는 원리를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건 중요한 게 보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1번의 개념이 있죠.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개념을 통해서 2번이나 3번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가라 제시문을 통해서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시문에 가나다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다른 걸로 하지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들을 많이 드렸으니까 실제 문제 보시면서 조금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숭실대는 가져봤는데 여기는 면접 질문에 서류 기반 면접인데 자,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학생부의 뭐뭐 활동이 가장 활발해, 무슨 활동인가요? 그죠? 성적보다는 무슨,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 같아요. 근데 교과 성적이 특별히 좋은데, 어떤 이유인가요? 뭐 이런 분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이제 면접까지 가는 거는 내신 성적, 교과 성적보다는 이게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이제 면접을 통해서 다른 특정 잘하는 그 교과라든지 과목과 관련되는 전공, 학과에 이제 지원을 해서 만약 면접까지 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면접에서 내가 받았던 학생부의 교과 성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건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가 전반적인 성적보다 만약 생명교과 성적이 좋다 그러면 이유가 있나 그러면 설명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내가 준비했던 아니면 내가 이제 완전히 완벽한 답을 해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지를 그냥 다다다다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아래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주로 이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 많잖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수업은 뭐냐면, 그죠? 뭘까요? 네, 이거는
교과학습 발달 성화에 보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잖아요. 세특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특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뭐 과목마다 500자씩 굉장히 방대하고 많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다시 한번 서류 기반 면접에서도 중요하다. 자, 숭실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좀 질문 찾기, 답변 연습, 모의 면접이라고 해서 좀 나눠놨더라고요. 여기도 정말 훌륭한 교과서예요. 그죠? 자, 질문을 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 학생부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기반이니까 전부 다 학생부에서 찾아야 되고, 내용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학생부에서 찾아서 어떻게 답변을 좀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모의 면접을 어떻게 치르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 척도에 맞춰서 면접에 하는 평가 요소별, 평가 척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모의 면접을 하더라도 그 점수를 받아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캐치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독성애들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보면 자, 이 서류 기반 면접이네요. 서류의 신뢰성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빨간 줄 그어놓은 거. 2학년 사회과제 연구 수업 시간에 과제 연구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와 참고한 문헌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거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답할 수 있나요? 제가 2학년 사회과제 연구 수업을 하긴 했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죠? 기회가 왔는데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네, 막 날리는 지금 휘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기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준비를 물론 하시겠죠. 해서 자, 동아리 활동에서 뭐 했는지 어떤 활동에서 내가 스스로 한 구체적인 경험이 뭔지를 그 사례를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미리 해놔야 된다. 자, 우리는 왜 면접을 볼까요? 왜 볼까요? 네, 1단계 서류를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려고 하죠. 그죠? 최종 합격자. 자, 뒤에 나옵니다만 1단계 성적에서 서류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1배수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요. 면접 성적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네, 떨어질 수 있다. 자, 면접 방식은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그죠?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모의 면접 뭐 등등을 통해서 면접의 방식들은 확실히 좀 익혀야 되고요. 다음 면접 기출 문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어떤 과목?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한다고. 반드시 출제 범위가 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평소에 그 해당 교과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하지 않고 학원에서 뭐 이거 아닙니다. 인강도 좀 뭔가 알고 있으면 명확하게 잘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다음 선배 경험도 중요해요. 우리 학교에서 면접을 통해서 들어간 선배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죠. 대학에 있는 선배들이 와서 얘기. 그다음에 대학의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보면 사례들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자, 인터넷도 사실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지만 잘못된, 그릇된 정보에 유땡땡 이런데 쏠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은 제가 뭐 앞에서부터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자, 보면 수업 중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죠. 그다음에 면접은 문제를 말로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 외우지는 않아도 키워드를 넣고 연결시키는 답변이 좀 필요하고요. 대충 알고 있으면 말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답변을 했는데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뭐 그냥 별로 내가 이제 좋은 어떤 그 만족스러운 모습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 되고요. 모르는 걸 잘 모르는 걸 막 내가 외웠던 아니면 내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추가 질문의 내용이 확실히 내가 이제 인지가 안 됐으면 다시 물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연습해 놓는 게 필요하다.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 중요하잖아요. 학생부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요. 네, 기억 안 날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걸 강제로 만들면 소설을 쓰는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평소에 내가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녹화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면접 태도는 정말 공손해야 됩니다. 면접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면접관과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상호작용. 그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든 질문 받고 답변하고, 또 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받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오고 갈수록 뭐예요? 합격은 가까워진다. 네. 자, 숭실대에서 지난해 입결을 통해서 면접의 영향력을 발표했더라고요.
1단계 합격자의 최종 등록 비율입니다. 1단계 합격자. 1단계 합격자라는 건 뭐예요? 서류로 이제 몇 배수 안에 드는 친구잖아요. 근데 서류평가의 1단계 합격자 중에서 면접을 보죠.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 가리잖아요. 최종 합격자를 봤더니 자, 등록한 친구들이죠. 등록, 최종 합격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번호 받아서 빠져나가는 데를 다 빼고 최종 등록한 친구들 보니까 서류에 이제 만약 5배수 뽑든지 7배수 뽑잖아요. 5배수 뽑으면 그 서류를 쫙 압축해서 1배수. 서류에서 최종 등록할 수 있을 정도 서류만 가지고 그 중에서 최종 합격하고 등록한 친구들은 34.4%에 불과하고요. 자, 서류에서 2배수나 3배수에 있었던 뭐 4배수, 5배수 가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서류에 2배수, 3배수 그 안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서류 1배수에 있었던 친구들의 2배 정도에 해당되죠. 그죠? 2배, 66%입니다. 2배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최종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서류에 통과하면 1배수로 통과했느냐, 뭐 3배수로 통과했느냐, 5배수로 통과했느냐, 5배수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5배수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있는 거죠. 그죠? 기회는. 그러니까 면접에 불렀다는 것은 어떻든 기회는 있다고 보시고 면접에서 뭐 해야 돼요? 예. 뒤집어야죠. 그죠?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네. 자, 수시에 이제 지원을 준비를 하고 갈 텐데 입시가 보니까 참 많이 왔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 1학기도 거진 뭐 마무리는 아니지만 1학기의 종반, 후반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자, 수시 지원을 조금 고민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하잖아요. 근데 수시 원서 접수할 때 반드시 뭐 하나 정해야 되냐면 저는 6번의 지원 가운데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면접 전형이 있다면 그 면접 전형은 반드시 목표 대학 하나로 올 수시 6개 카드 중에서 한 카드를 쓰자. 그렇게 쓰려면 뭐 해야 되냐? 지금부터 물론 1단계 통과는 학생부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과든 여러 활동에 창조 활동도 중요하긴 하고 1학기에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지만 먼저 뭐 준비해야 돼요? 면접 준비도 일정 부분 지금부터라도 병행해 나가자. 그래서 일단은 1단계 통과 중요하긴 하지만은 1배수 안에 3배수, 5배수 안에 1단계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원은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면접 준비도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수업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가면 재시문 기반 면접은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학생부가 더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학생부 이런 거 챙기자라고 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 곳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목표 대학 학과의 면접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지원하자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면접이었습니다. 자,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용하는데 주로 1단계 3배수, 5배수, 뭐 7배수까지 통과한 1단계 통과자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1단계 성적과 면접 두 개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한다. 자, 학생부 내용을 확인하는 게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은 출제 범위가 있는 제시문을 주고 질문한다. 그죠? 그래서 면접은 크게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목표 대학의 면접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될지 이걸 학생부하고 결부시키면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부 준비하는 데도 좀 도움 받을 수 있다. 근데 어쨌거나 제시문 기반 면접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선행학습 영역평가, 수시에 나오는 모집 요강,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이드,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가 됐건 우리 학교가 됐건 아니면 대학에서 나온 얘기든 간에 선배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에 대한 합격 후기를 참고로도 해보자. 자,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으로 만회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한 개 대학자료인데 숭실대 자료 보니까 1단계 통과자로 2배수나 3배수 안에 들었던 친구들이 66% 정도가 최종 합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단계 통과하면 면접 기회가 반드시 와요. 근데 이제 관과하면 안 될 게, 야, 나는 그럼 면접 실력만 키워야 되느냐? B, 아니죠. 학생부 먼저 해야 돼요, 학생부. 그죠? 학생부를 먼저 해야만 1단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3학년 1학기 마무리 잘 해야 한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면접에 왕도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준비하고 자신감. 근데
자신감하고 준비가 왜 같이 결부돼야 되냐면 준비 안 하고 자신감만 있으면 정말 요란한 깡통하고 똑같아요. 그죠? 빈 깡통에 구슬 하나 넣어가지고 흔들면 똑같거든요. 그죠? 깡통이 꽉 차야만이, 그죠? 내 그릇이 꽉 차야만이 준비한 만큼 자신감과 결부시켜서 뭘 잘할 수 있다고요? 면접을 잘할 수 있다. 네, 오늘 주제는 면접이었는데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학생부 잘 챙기시고 수시 모집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면접 잘 준비하셔서 금년에 꼭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강남인강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